네, 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현황 보겠습니다. 1위는 박수영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의 수익률입니다. 2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수익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2.56%의 수익률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는 이재우 전문가입니다. 손실폭을 약간 키우면서 1.19% 손실 구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원용 전문가입니다. 1.61%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손실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3.82%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순위도 한 단계 밀렸습니다. 6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손실폭이 확대됐지만 순위는 상승했습니다. 4.49%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7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4.84% 손실 구간을 기록하고 있고 김석절 전문가의 손실폭이 많이 커졌는데요. 10% 이상의 마이너스권의 손실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별들의 매매리그 시즌4에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순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 중에서 송기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순위를 봤는데 순위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썩 만족스러운 그 결과는 아니에요. 어제 매매에 좀 아쉬움이 좀 남으셨을 것 같은데 매매 어떠셨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스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그동안 상당히 소외받았던 대형주,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 반면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제 한 두 종목 정도 이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플랜티넷과 영어무역 두 종목이 일단은 61선을 이탈하고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은 내려앉았군요. 그럴 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의 보유 종목은 지금 5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 보유 종목의 수익률은 높은 편인데요. SK는 6% 이상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텍도 8%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다만 비중은 좀 적은 그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인터로조, 하나투어, 그리고 SK가스 이렇게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투어에 대한 손실폭도 지금 4%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이 싣고 있는 그 종목 SK가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6% 이상의 그 수익률, 어제도 4%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였거든요. 네네. 계속적으로 이 종목은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추구하는 매매에 대한 그런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SK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도 높은 상황이고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이제 챙기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SK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그가 끝나기 전까지 만약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끝까지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할 겁니다. 네, 비중 조절은 더 안 하시고 이 정도로 유지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시장의 극차별 움직임. 둘, 기관 수급 체크. 셋, 상해 증시 2,000포인트 이탈. 이렇게 3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시장의 극차별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상황을 본다면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오르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주도주들은 또 떨어지고 이런 종목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리스에서 유로가 이제 440억 유로 정도 이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상당히 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소외를 받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건설주라든지 그다음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그다음 자동차까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주, 그다음에 IT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세실업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 8% 정도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강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3%에서 5% 정도 그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하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대형 IT주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네.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더라고요.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도 받을 시기가 된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또 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이제 기간의 수급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예고를 또 해주셨네요. 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수급 체크. 기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나흘째 아주 강한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만든 세력은 기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특히 이제 연기관과 국가 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물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기관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한 550억 가량의 물량이 나왔던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기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그리려면은 일단은 외국인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고 들어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스 합의 그 부분에 좀 베팅을 걸어서 그동안 움직임이 둔화됐던,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조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그리려면은 정말 시장의 메이저급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움직임에서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또 이유이기도 하죠. 지수 하단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은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 네네. 위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수급의 주체,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해 증시 2,000포인트 이탈.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1% 네. 이상 떨어졌고, 거의 뭐 4년여 만에 2,000포인트 선이 붕괴가 됐는데, 정권은 바뀌었는데 증시는 또 내리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기 민감주들, 이제 대형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지속성을 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중국의 공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소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는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성을 띨지, 그러니까 연말 효과로 인해서 반짝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으로 이어져서 중국에 대한 그런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가장 단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해 증시를 보면은 그런 흐름들을 알 수 있겠는데, 상해 증시가 지금 마지막 심리 노선인 2,000포인트를 이탈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저점을 이탈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2,000포인트가 지금 깨진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전 서브프라임 그런 구간, 서브프라임 그 구간이었던 10포인트 정도,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내릴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신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여기다가 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온다면 그때나 증시에 중국 증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장 매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매매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는 쪽으로 매매 전략을 구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당분간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 업종과 편입 예상 종목을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 바로 스마트기기 관련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FPCB, 뭐 플렉스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 그런 쪽,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관련 뭐 카메라 종목들이라든지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 시장이 뭐 불안하게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시장이 안정이 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를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지금 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공략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 그런 주식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 종근당이라든지 대웅제약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네.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제는 좀 위축됐던 종목군들이 많은데 오늘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네요. 오늘 좀 네.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